네. 자, 2로 돌아온 선생님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책에 나온 거니까 쉽고요. 마찰이 있는 경우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했죠? 보존 조건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니까요. 자, 2번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인데 지금 이 괄호가 없죠. 공기저항 무시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절반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럼 이 절반만큼 손실된 거죠. 그러면 원래 얘 전체 역학적 에너지 구해서 얘를 뭐 요만큼 빼줘도 되는데 어차피 0.5, 0.5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구해도 되죠.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0.5 요만큼 날라갔으니까 요거밖에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하나씩 볼게요. A점에서 술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높이 얼마랬어요? 아, 높이 안 나왔고 그냥 네, 위치 에너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죠. 제일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B점에서 바닥 찍을 때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수레의 속력 구하보라고 했어요. 수레의 속력 나오는 식은 2분의 1 질량 V제곱인데 V제곱 모르고 B점일 때 지금 우리 운동 에너지 알고 있죠? 100줄. 그러면 요거 구하면 네, 얼마예요? 10이네요. 10이니까 틀려서 3번이 답이고요. 충돌한 후 정지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네, 사실 공기저항이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0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마찰력의 크기. 우리 100줄을 다 밀어주는데 이제 내려와서 운동에너지 전환해서 밀어주는데 쓴 거잖아요. 그럼 100줄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같댔어요? 0.2 같댔죠? 그래서 500N 맞아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4번 갈게요. 4번은 처음에 5m였고요. 그 다음에 2m로 낮춰서 실험을 했대요. 근데 5m 했을 때 그 위치 에너지는 얼마를 밀었냐면 7 갔다가 다시 3 갔으니까 10m를 밀었어요. 근데 5m가 2m가 됐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그냥 높이의 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면 힘이 즉 에너지가 5분의 2로 준 거예요. 그러면 10m도 거리가 5분의 2로 줄어야죠. 그러면 5분의 1로 줄었다 치면 4m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m. 5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9.8, 질량 0.5, 그다음 2m. 맞네요. 9.8. 자, B 지점 바닥 찍을 때니까 위치 에너지 0 맞죠? 그럼 3번. C 지점은 1대 1이니까요. 빼간 만큼 증가했죠? 맞아요. 1대 1. 그다음 4번. C 지점은 지금 중간이잖아요.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면 최소가 아니죠. 중간은 최소가 될 수 없죠. 운동에너지 최소는 꼭대기 찍었을 때니까. 다음 B 지점에서 공의 속력 볼까요? 우리 아까 역학적 에너지 9.8로 구했잖아요. 9.8은 바닥을 찍을 때는 다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V 제곱하면 얼마예요? 네, 계산해보세요. 어쨌든 6m/s보다 빠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자, 연직 위로 들어 올렸을 때 5m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랬습니다. 연직 위로 들어 올렸으면 일단 지금 여기서 에너지 구하는 건 바닥에서는 구할 수 있죠.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0.2 질량 0.2 곱하기 속력 14의 제곱이죠. 네, 그게 얼마예요? 19.6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얘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으니까 19.6인데 그 19.6이 높이 5m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9.6은 9.8 그다음 질량 0.2 그 다음에 5m 갔을 때랑 여기가 최고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때의 높이랑 그때의 운동 에너지가 이걸로 들어가요. 어쨌든 이게 최고점에서 멈췄다는 말이 없으니까 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9.8 운동 에너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5m가 최고점은 아닌 거죠. 네, 넘어갈게요. 7번. 요거부터는 좀 쉬워졌죠? 네, 크다, 작다, 같다. 네, 요거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8번. 기준면에서 1kg 야구공을 던져 올렸대요. 그럼 이거는 항상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와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다. 요거 X 풀면 되죠? 자, 9번 갈게요. 9번.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고 있다. 높이 15, 그 다음 지면일 때 운동 에너지는 옳은 거 구하랬어요. 공기 저항으로 인해라고 이것만 조심해 주세요. 공기 저항이 있어.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 B, C가 모두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기 저항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대요. 원래는 점점 빨라져야죠. 근데 일정한 속력이 된다는 건 어쨌든 운동 에너지 공식에는 질량이랑 속력이 들어가는데 속력이 다 똑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저항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이 관계 있는데 속력이 다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10번 갈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요거는 잘 알고 있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알고 있고요. 11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시점 한번 볼게요. 시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가 1대1이죠?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3번 잠깐 계산 문제니까요.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B점은 지금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잖아요. 내려온 위치 에너지만큼. 그럼 9.8 질량 곱하기 높이 2m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오차를 줄이려면 정확히 중간에 설치한다? O점과 B점 중간이 정확히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어차피 미터 하면 되잖아요. 미터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우리 실험의 주의사항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요거 우리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 같아요. 속력의 비, B점과 C점에서의 속력의 비. 지금 얘네가 높이가 1대4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내려온 거가 4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간 거고요. 얘는 1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는 4대1이에요. 근데 속력은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속력의 비는 2대1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4번 나머지는 다 알맞게 넣은 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V가 2에서 1을 빼야죠. 안 그러면 마이너스 나올걸요. 2에서 1을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이것도 진자 운동인데요. A점에서 B점을 거쳐서 C점까지 갔을 때 B점에서 속력 나와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1. 다음 질량은 굳이 안 나왔으니까 양쪽 들어갈 거니까 M으로 놓을게요. 질량 곱하기 속력.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근데 그게 꼭대기에서의 H라고 할게요.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죠. 요거 풀어주면 답은 3번 나와요. 그 다음 16번 해볼게요. 요거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게 없고요. 점점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결국 정지예요. 왜냐면 공기저항이 뺏기니까 보존이 안 되죠. 그리고 리을 B와 D의 위치 에너지는 어차피 얘는 질량과 높이와의 관계만 있으니까 높이가 똑같으면 똑같겠죠. 그래서 2번 답입니다. 다음 17번 위로 던져 올린 거에 속력이 나왔어요. 근데 최고 10m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2배로 속력을 느린대요.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4배,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야죠. 그러면 사실 미터도 4배예요. 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들어가 있지만 높이는 위치 에너지에 그냥 제곱 아닌 그냥 들어가 있죠. 그냥 비례 관계로 들어가 있어요. 자, 18번 가볼게요. 자, 땅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양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의 그 역학적 에너지 구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9.8, 그 다음에 질량 1kg죠. 곱하기 높이 10m.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력 이용한 운동 에너지 14의 제곱. 이게 총 역학적 에너지죠. 총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196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바닥 떨어질 때는 다 운동 에너지로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19번 가볼게요. 자, 5m 높이에서 위로 공을 던졌더니 15m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 자, 5m 높이가 있어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떨어져요. 근데 15m 바닥으로부터 15m면 여기 요만큼은 10m인 거죠. 그래서 여기 5m 다시 여긴 똑같은 높이에요. 다시 떨어질 때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 우리 연습 문제에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던질 때, 여기 던질 때랑 여기서의 에너지랑 바닥에 떨어질 때의 운동 에너지를 비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은 5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고요. 여기는 15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5m만큼의 간 거고 15m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간 거니까 어떻게 써요? B가 네. 미안해요. 여기가 5m가 아니었죠. 선생님 헷갈렸어요. 여기가 10m죠. 그럼 1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떨어질 때 15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2대 3이죠. 그러면 3번이에요. 네,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네, 선생님도 낚였어요. 3번입니다. 자, 20번 자유낙하 시킬 때 도달하는 속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 네,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10m. 그게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되죠. 제일 기본 문제죠. 이거 풀어주면 답은 14. 네, 넘어갈게요. 21번. 자,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 물어봤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세요. 9.8 곱하기 여기 질량이 2이죠. 그 다음에 10m 이게 위치 에너지. 그게 지면에 닿는 순간이니까 똑같네요. 2분의 1, 2, V제곱. 뭐야, 아까랑 똑같은 문제 같은데?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2번 보겠습니다. 자, 떨어질수록 증가하는 건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위치. 자, 23번 갈게요. C 지점에서의 공의 속력 물어봤습니다. 딱 절반 되는 곳이죠. 절반 되는 곳에 공의 속력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거죠. 절반이니까. 그래서 9.8 곱하기 2 곱하기 10. 요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준 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속력 제곱. 그래서 C 지점 가운데 지점은 요만큼 떨어진 만큼 운동 에너지를 준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요거. 자, 24번부터는 좀 쉬워요. 근데 24번 우리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안 물어본댔죠?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굳이 이거까지 안 해도 돼요. 답이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답만 알려줄게요. 2번, 4번이고요. 다음 곱육이 1번이고요. 발전기도 안 해도 되고요. 발전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4번, 그 다음 5번. 자, 28번부터 해볼게요. 28번 에너지 전환으로 옳은 것.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에서 일단 빛 에너지 거치고요. 네. 그리고 역학적, 이게 먼저죠.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만들어낸 다음에 전기에서 빛나게 해준다. 1, 3번. 29번은 3번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 요 용은 몰라도 된댔어요. 그다음 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전자기의 유도 현상 이용한 거 선생님 언급한 적 없으니까. 자, 30번 해볼게요. 30번은 풍력 발전, 선풍기. 발전기 외부에 자석과 코일 들어있는 거 맞고요. 풍력 발전은 결국 운동에서 전기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니까 바뀌었죠. 자, 31번 수력 발전 맞죠? 네, 터빈 돌려서. 자, 32번 5번 빛 에너지로 파악이 아니라 빛 에너지로 가야죠. 33번은 네. 요것도 1번이죠. 1번. 코일 들어있는 거 맞고요. 네, 저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 유도 이용한 거고요. 더 밝아지죠. 자, 34번 볼게요. 34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2번입니다. 무한정 사용할 수 없죠. 우리 보존이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열 에너지나 뭐 이런 걸로 전환되는 게 있어서 네, 무한정 사용할 수 없죠. 네. 자, 그 다음 35번 텔레비전은 뭐 빛에너지, 소리 뭐 이런 게 다양한 걸로 가니까요. 나머지는 다 열로 간다고 치고. 36번은 3번 운동에너지. 37번은 5번 열에너지로. 38번은 충전만 좀 조심해 주랬죠. 화학에너지로. 그 다음 농구공이 갑자기 나왔어요. 농구공 가만히 올렸더니 3m까지 갔대요. 질량도 알려줬어요. 그럼 9.8 질량 곱하기 원래는 4m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3m까지밖에 튀어오르지 못했대요. 그럼 이만큼 그 차이 1만큼이 손실된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된 거 구하면 4.9다. 자, 40번. 네, 40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는 9.8의 질량 곱하기 높이. 요 98주를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단 뭐 마찰 무시한다 이런 거 없죠. 98을 갖고 있었는데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7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요거 구하면 이게 얼마예요? 49죠. 원래 98이었는데 49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49만큼 발생했죠. 다른 열 에너지로 나갔죠. 됐고요. 그 다음 41번 에너지 보존 법칙.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됐고요. 42번 그래도 무한정 쓰는 건 안 돼요. 네, 법칙은 이렇지만 네,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 42번입니다. 42번 100V 연결하면요. 원래 소비 전력만큼 전격 전압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사용한 시간이 길수록 전력량 와트시 곱하는 거니까 시간 길어지면 당연히 전력량 증가하겠죠. 그리고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소비 전력이 아니라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 네. 그리고 1초 동안 1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와트시. 네. 1시간 동안 이거 전력량.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44번. 네. 같은 시간 동안 켜두면 더 전력량은 백열전구랑 비교해 보세요. 얘가 훨씬 더 적죠? 맞아요. 백열전구 1시간 동안 켜놓으면 3시간 동안 켜놓으면 3 곱해주면 되죠. 3 곱해주면 300W시니까 kW시로 곱하면 이거, 그러니까 바꾸면 이거 맞아요. 수온등이 백열전구보다 똑같죠? 그래서 기억은 이은 4번입니다. 45번은 전격 소비 전력을 제대로 전압에 띄운다면 써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46번. 채원이네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곱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500, 400, 2400, 300, 800 해서 더해주세요. 그러면 네 4400와트시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한 달이래요. 곱해. 그래서 더해줘. 그 다음에 그거를 곱하기 30을 해줍니다. 그리고 킬로와트시당 300이래요. 그러면 나와 있는 그 와트시를 킬로와트시로 바꿔줘요. 아마 5.410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시로 바꿔준 거예요. 원래 5410 와트시가 나올 거고 킬로와트시로 바꿔준 다음에 300을 곱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네, 선생님 계산해 볼게요. 160, 150, 300, 그 다음에 4800. 네, 계산이 선생님 틀린 것 같아서 한 번만 계산해 보면 160 더하기 5410 와트시 맞고요. 거기에 한 달을 30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300을 곱해야죠. 네. 근데 요거를 점으로 해서 킬로와트시로 곱하고. 네. 마지막이 돼서 집중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30 곱하고 300 곱하면 네, 요거 나옵니다. 5번. 네. 선생님도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100점 맞으세요.